마라톤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대강 밀리터리 냄새를 풍기는 아무 시계를 찾으시는 분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군과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 뼈대 있는 밀리터리 디자인을 찾으시는 걸 텐데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스위스의 라쇼드퐁에서 시계를 만드는 이 브랜드는 지사르나 제너럴 퍼포즈 시리즈를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밀리터리 시계 디자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 내비게이터입니다. 파이버쉘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간 내비게이터는 민간과 군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스테디셀러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에 나왔던 원작이 스틸 버전이었던 만큼 저를 포함한 수많은 밀리터리 시계 팬들이 스틸 내비게이터의 재출시를 기다려왔습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건지 2023년판 스틸 내비게이터는 간단하게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소재만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 방수 성능도 100m로 올리고 스크루다운 크라운도 장착하고 베젤 액션도 개선하고 연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를 자랑하는 고정밀의 무브먼트도 장착을 했습니다.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64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올라간 가격을 정당화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최초의 내비게이터는 1986년 샌안토니오 소재의 켈리 공군기지의 요청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특히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활약한 시계로 알려지게 됩니다. 원래 파일럿들과 항법사들을 위한 시계로 제작이 됐지만 다이버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계였습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장착해서 100m 방수 성능을 확보한 모델이었던 데다가 타이머와 듀얼 타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베젤도 갖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시계였습니다. 좀 더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내비게이터와 유사한 디자인이 70년대 미국군의 다이버 시계로 활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벤루스라는 미국 시계 회사에서 만들었던 타입 2 다이버 시계 디자인이 내비게이터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다이버 시계와 파일럿 시계의 경계라는 건 임의적이고 사용하기 나름이라는 게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죠. 90년대에 들어오면 미국의 군용시계 표준이 개정되면서 성능보다는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게 됐는지 내비게이터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플라스틱 케이스로 변경이 됩니다. 예산을 아끼려는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내비게이터가 좋을지 몰라도 역사적 의의가 있는 강력한 밀리터리 투러치를 수집하는 시계팬들에게 원조 스틸 내비게이터는 향수의 대상이었습니다. 마라톤에서 군용으로는 단종된 지 한참 지난 시계를 이제서야 민수용으로 내놓은 이유일 겁니다. 2023년판 스틸 내비게이터의 사이즈는 기존의 파이버쉘 버전과 대동소이합니다. 케이스 직경은 41mm에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7.8mm입니다. 케이스가 약간 아치형이어서 러그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핏은 40mm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꽤 컴팩트한 편입니다. 두께도 10.6mm로 꽤 슬림하게 나왔고요. 시계줄을 연결하는 러그의 폭은 20mm이고 러그의 측면에 구멍이 뚫려있는 드릴드 러그를 채택하고 있어서 시계줄 교체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나토주를 포함한 무게는 79.8g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전체가 무광택으로 비드 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기류에서 많이 보이던 파커라이징 같은 질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 가드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케이스의 오른쪽을 두툼하게 만드는 비대칭 케이스 디자인을 통해서 크라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크루다운 크라운은 기능상 필요 없는 장식은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잡기 좋게 사이즈도 크게 잡아놓고 코인 엣지를 둘러서 사용감은 말할 필요 없이 상당히 좋습니다. 뒷면이 상당히 편리한데요. 배터리를 야전에서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치를 달아놨습니다. 동전이나 열쇠 같은 것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열어서 재빨리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시계들이 방수 성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계는 100m의 믿을만한 방수 성능도 자랑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쿼츠 투러치가 이 방식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계는 배터리를 자주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타의 F06412 무브먼트는 배터리의 기대 수명이 86개월 이상이라서 어지간한 솔라 무브먼트보다 케이스백을 만질 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도 변화와 충격에 강할 뿐더러 연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밖에 나지 않는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를 채택한 것도 이 시계의 또 다른 소구점입니다. 이 고정밀 무브먼트는 스와치 그룹 외부에 있는 브랜드는 구매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요. 더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이 무브먼트를 장착해가지고 좋은 쿼츠 시계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작의 아크릴 시계유리 대신에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로 시계유리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주요한 마커들은 다 엔그레이빙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다이빙 타이머로 쓸 수 있도록 초반 20분은 다 눈금이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주 목적은 다른 도시의 시간을 함께 표현하는 듀얼 타임 기능인 만큼 베젤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다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쾌적하게 잡을 수 있고 선명하고 쾌적한 조작감의 클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은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은 60클릭도 아니고 120클릭도 아닌 90클릭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90은 12로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이게 정렬이 흐트러지는 문제도 있는데 왜 90클릭을 선택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매트한 블랙 다이얼은 원작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1부터 12시뿐만 아니라 13시부터 24시까지 밀리터리 시간까지 표현하는 전형적인 밀리터리 시계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죠. 하지만 원작과 다른 지점들도 꽤 있습니다. 원조 내비게이터는 캐나다라는 나라 이름을 뒤집어 쓴 어데넥이라는 이름이 프린트가 되어 있었지만 이 버전에서는 마라톤이라는 요즘 쓰고 있는 회사 이름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원조는 시분치 및 펜슬 형태에 더 가까웠지만 이 버전은 다른 마라톤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주사기 형태의 시분 초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침의 롤리팝 카운터 밸런스와 빨간색의 삼각형 팁도 원작에는 없던 요소였습니다. 야광도 달라졌습니다. 원조 내비게이터에는 트리튬 야광도료가 다이얼에 직접 발라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트리튬을 직접 바르는 방식으로 시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트리튬은 이제 마이크로 야광 튜브 안으로 들어가서 다이얼과 시분침 그리고 베젤의 60분 마커 부분에 부착이 됐습니다. 원작에는 날짜창이 없었지만은 이 시계는 4시와 5시 사이에 날짜창이 들어갑니다. 기능적으로는 더 실용적으로 된 것이지만은 날짜창의 위치는 좀 애매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뭔가가 반짝거린다거나 여러 겹으로 붙여 만든 듯한 고가의 시계 같은 마감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밀리터리 투워치다운 깨끗하고 선명한 마감을 보여줍니다. 스트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마라톤 시계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보셨을 촘촘한 나일론 스트랩이고요.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여기서는 금속 소재의 기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스트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드릴드 러그를 채택하고 있고 20mm의 러그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주 교체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스틸 버전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라톤은 오마주가 아닌 밀리터리 파일럿 시계를 찾는 분들께 대안이 없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업데이트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배터리 해치나 연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안쪽으로 들어오는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 같은 것들은 보다 많은 브랜드들의 쿼츠 시계에서 채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정통성이나 독특한 디자인에서 오는 매력이 있고 여러 실용적인 기능상의 배려들이 강력한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마라톤 시계들에 비해서 요즘 가격이 좀 오른 감이 있기는 한데 마라톤이 다른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브랜드들이 리부트가 되면서 현재 오너십이 과거의 그 브랜드를 제대로 계승하는가라는 논란이 있는 반면에 마라톤은 4대째 같은 가문에서 경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또 플러스 요소가 될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